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종료가 됐습니다. 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이 되는데요. 시장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앞으로의 정책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대선 전에 인상은 없을 것 같은 그런 비둘기적인 언급을 했죠. 그에 따라서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FOMC 회의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연말을 맞아서 무상증자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시행하게 될 경우 주식수가 늘어나고 거래량이 확대되면서 또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연말 추가적인 무상증자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상증자의 정의와 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가치투자라는 개념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나 신영증권 같은 경우 가치투자 관련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해외 투자에서는 가치투자 상품이 많지 않죠. 그런데 이번에 신영증권이 해외 주식도 가치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놨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8면 국제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였는데요. 이전 FOMC 회의보다는 주목도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동결이 예상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의 정책에 관심이 많았는데 앞으로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FOMC 직후 내는 성명서에서는 현재 통화 정책은 경제 활동의 지속적인 확장 그리고 강한 노동시장의 여건, 2.0%에 근접한 물가 상승률을 뒷받침하는데 적절하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결정은 시장의 기대를 반영을 했죠. 그래서 투표권을 가진 1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동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그 금리 인하를 결정할 때는 만장일치가 된 적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좀 고무적인 이슈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연준은 내년에도 동결을 유지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 그러니까 이 점도표라는 것은 이제 위원들이 향후 그 금리를 전망하는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들이 어느 정도의 금리를 전망하는지를 표로 나타낸 것으로서 위원들의 전망을 그 표 하나로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투표권이 없는 위원들을 포함해서 모두 17명의 위원 중에 13명이 내년 동결을 점쳤습니다. 그래서 4명은 0.25포인트 정도 인상을 예상했고 인하를 전망한 위원은 없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시장이 가장 주목한 것은 그 파월 의장의 의견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높여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파월 의장의 언급을 보시면 그 금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물가 상승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반복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이것을 당분간 인상은 없다라는 신호를 받아들였고 시장은 그에 호응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완화 정책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근데 금리 인하가 멈췄다라는 것은 앞으로 금리 인상을 위한 준비 과정이구나라고 시장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었지만 그 우려를 깨끗하게 지워주면서 미증시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현재 그 미국과 한국의 금리 추이를 보시면요. 동행하는 흐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한국도 금리가 같이 내려간 부분이 있었는데 미국이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상 없이 동결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생각보다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 컨센서스가 내년 상반기 정도에 맞춰지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 정도로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FOMC의 이 같은 결정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결정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라는 언급이 나왔고요. 연준이 성명서에서 불확실성 문구를 삭제한 것은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FOMC에서 나온 파월 의장의 긍정적인 언급 그리고
그리고 무역 협상 기대감이 동시에 반영되면서 급등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IT라든지 뭐 건설, 화학을 비롯해서 경기 민감 섹터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나왔고요.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단기적으로 추가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8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연말을 맞아서 무상증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무상증자를 시행하게 되면 보통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무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말 그대로 이제 무상, 돈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증자라는 것은 자본금이 늘어난다. 돈이 들지 않고 자본금이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상으로 는 회계 남은 잉여금을 이제 자본금으로 돌리는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일반적인 회계 처리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가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뭐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런 무상증자를 진행하게 됐을 때는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의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죠. 주가 상승을 반기지 않는 주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주는 무상증자를 환영하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 무상증자 당일 주가가 13% 급등하고 거래량도 20% 뛰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노메트리도 3일 연속 주가가 상승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무상증자를 시행했던 기업들의 공시 당일 주가 상승률을 보시면요. 한국 맥널티 11월 28일에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상한가까지 급등한 모습 확인이 되고요. 그 외 위즈익 스튜디오, 세영 하이테크, 유한양행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주가가 적게는 5%, 크게는 10% 이상까지 급등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주가 상승폭이 이제 적었었던 종목군들은 무상증자 규모가 크지 않았었던 기업들이고요. 보통 이제 주가 상승폭이 컸던 종목군들은 무상증자 비율이 높았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무상증자라는 것은 단순한 회계 처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에 대한 변화가 없이 단순히 그냥 투자 심리를 자극한다라는 거죠. 또 이제 권리락과 배당 관리가 없어지는 권리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싸게 보이는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유동성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무상증자는 기업 가치에는 중립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물론 변하는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상증자로 인한 주가 상승 효과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무상증자가 기업 가치에 변화를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에 대한 약발이 예전보다는 짧게 먹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또 무상증자의 효과는 종목별로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상증자를 발표한 날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지만 어제 종가 기준으로 12,850원 충분히 이제 하락하면서 11,650원까지 하락했죠. 그래서 연말을 앞두고 이제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가 부양을 노리는 상장사들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무상증자에 나서는 기업들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단기 이벤트로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기업을 분석하는 데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그리고 실적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기업을 분석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27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한국에는 이제 가치투자 상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가치투자 상품으로 유명한 펀드들이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오는 한국투자밸류 10년 혹은 이제 신영에서 나오는 마라톤 펀드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이제 가치투자 펀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독 이제 해외 주식에 있어서는 가치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영증권 에서 해외 주식에도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새로 내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영증권에서 이번에 내놓은 상품은 신영 웰스 파트너라는 상품인데요. 이 서비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고객의 운용 지시에 따라서 위탁 매매가 이루어지는 신탁 상품입니다. 그래서 최소 가입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신영증권의 가치 투자 그리고 배당 투자에 대한 철학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선별한 해외 종목 메뉴판인 이 유니버스를 제공을 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니버스는 배당주, 성장주 그리고 ETF 각 부문별로 10개에서 20개의 종목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치 펀드이기 때문에 이제 목표하는 수익률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5%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목표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신영증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 종목을 보시면요. 배당주로는 3M과 코카콜라, 골드만삭스가 있습니다. 3M은 사무용품 업체죠. 테이프 같은 거 3M 제품 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코카콜라는 가치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이 아주 사랑하는 종목입니다. 장기간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투자은행입니다. 그래서 다른 투자은행 대비해서 배당 매력이 있다고 신영증권에서는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성장주로는 이제 UPS와 알리바바, 라인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죠.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60-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의 고성장이 해외로 뻗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성장주로 지금 분류해 놓은 상황입니다. 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측면에서도 많은 혜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횟수에 관계없이 일반 펀드나 신탁 상품처럼 전체 운용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보수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펀드 상품들이 회전율에 따라서 보수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것만으로도 보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수익률 관리는 조금 뒷전으로 미뤄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신영증권에서 나온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운용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보수를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증권사는 결국 고객 수익을 높여야지 이익을 볼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고객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조금 더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해외 시장에 대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증권사에서도 이런 해외 주식 투자자를 잡기 위한 신규 상품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증권사에서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기 위한 펀드라든지 아니면 사모펀드 상품들을 많이 내놓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어떤 신규 상품들이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투자 포트폴리오 확대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금일 준비한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타결이 임박했다라는 언급, 그리고 15일 부과 예정이었던 추가 관세를 철회했다라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현재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치가 거의 극대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도 어제에 이어서 추가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제 낙폭과대 경기 민감 대형주에 수급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IT주라든지 화학주, 철강주를 비롯한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